예, 영원한 행복 생활참선 전문과정 성철 스님 선문정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7쪽 선문정로 367쪽 17 정안종사 바른 안목을 가진 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안 바른 안목을 가진 선종의 서성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공부는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속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흔히 우리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면 마음 공부를 바르게 해서 바르게 깨친 안목을 갖춘 종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중도,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팔정도를 말씀하시는데요. 팔정도 앞에 이제 정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참선에서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것은 부처님이 중도를 깨친 것이고, 중도는 곧 정견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정견에 대한 그 정견을 체득하신 분을 우리가 이제 정안종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가진 종사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17-7 마대사의, 여기서 마대사는 이제 마조대사를 이제 줄여서 마대사라고 합니다. 마대사의 법화에 88인이 출세하여 도량에서 교화하지만은 이제 마조대사가 선종을 확산시키는 가장 큰 공로자라고 이제 선종사에서도 평하고 성철 스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조대사의 문화에 88명의 선지식이 출연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한 제자를 두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88명이 이제 출세한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다 도량에서 전법 교화를 했다는 거죠. 마대사의 정안을, 바른 눈을 정득한 자는 삼양인 뿐이니 이제 두세 사람 뿐이었단 얘기죠. 여산화상이 그 중에 일인이다. 이제 여산화상이라는 분이 마조대사의 바른 안목을 이제 인가받은 그런 중에 이제 한 분이다. 대저 출가학도인은 종상례에 본분사가 있음을 명지하여야 한다. 출가한 이제 수행자는 이제 이 전법에 내려온 본분사, 이제 본래 성불이죠. 본래 성불이 있음을 명지하여야 한다. 바로 이제 알아야 된다. 사조하의 우두산 법용대사가, 이제 사조대사 문화에 우두법용대사가 계셨는데요. 불법을 횡설수설하지만은 구경처인 향상관리자는 모르니, 이제 우두법용선사가 불법을 이제 종횡무지로 설법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구경처인 향상관리자, 이것은 이제 향상일로의 빗장, 향상일로로 가는 그 문을 막아놓은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빗장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견하는 안내가 있어야, 이것을 이제 밝게 보는 눈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사와 정,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땜과 발음인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할 땐 정과 사 그러죠. 정과 사, 사땜과 발음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고우 스님께서도 저인데 이제 법문이 좀 깊은 단계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선을 하는 사람은 정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견인데요. 이제 어떤 것이 삿된 길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바른 법문이고 어떤 것이 이제 삿된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 선문종로 또 전문과정을 공부해 오시면서 어떤 법문이, 어떤 말씀이 정견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삿된 소견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 안목이 서셨나요? 서셨다면 대단히 다행이고, 아직 서지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바른 안목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가 이익이 없는 거죠. 368. 자고로 종문 중에서 법제자가 많기로는 마조가 제일이란다. 80여인의 법제자가 천하에 반거하여 불법을 선양하였으니 참으로 희유한 성사이다. 그렇죠. 80여 명의 전법 제자가 천하에 이제 확산돼 가지고 불법을 선양하였으니 참 희유한 일이고, 또 그 덕분에 우리 한반도나 일본까지 이 선법 남종 도노선이 전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조사선을 처음으로 전해온 구산 선문의 조사들 중에서 구산 9그 선문 중에서 8선문이 다 마조 문화의 제자들로부터 전법을 인가받아 온 거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조인 도의국사도 그런 분이 하나입니다. 이 마조 스님의 상자인 서당 지장선사로부터 이제 도의국사가 깨침을 인가받아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조 스님이 우리 이제 한반도에 있는 이 선문에서도 이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안종사는 수삼인뿐이었으니 정안은 참으로 극난한 것이다. 황벽과 같이 이렇게 사와 정, 심과 얕음, 이제 사와 정은 이제 정과 사를 말하고요. 또 깊고 얕음을 분명히 간택할 수 있는 초운정안을 전지하여서만 비로소 종문 종초이니 면지하여야 한다. 이제 황벽선사 위의 말씀이 이제 황벽선사의 말씀인데, 황벽선사께서는 이제 정과 사, 이제 법의 얕고 깊음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그런 사람은 종문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17-2 영원청이 항상 학도자에게 말하였다. 종문의 정안인을 얻기가 심란하니 회당 선사를 이별한 후로부터 상견한 진정종사는 유독 동산법평, 즉 오조법연 1인뿐이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춘 종사는 이제 드물다는 거죠. 영원은 황룡의 적손이요. 이제 이 임재종이 천하에 이제 득세해서 천하의 이제 선문의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황룡파와 양기파로 이제 워낙 인재들이 많으니까요. 황룡문과 이제 양기문으로 분파가 되는데, 이 황룡문의 적손이 이제 영원이었다는 거죠. 동산은 양기의 정맥이다. 동산 스님은 이제 양기파였다는 거죠. 성인이라야 능인 성인격으로 동산의 정안을 감별할 수 있는 영원 또한 정안종사이다. 이제 능히 성인의 인격을 갖춘, 그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역시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이
바른 안목을 갖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은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흔히 이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중도 정견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중도 정견을 갖추는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삿된 소견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삿된 소견을 이제 정견이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기 견해와 같지 않은 사람을 이제 비방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제 눈의 안경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17-3 불안. 여기는 이제 불안 선사를 말하는데 불안이 영원 선사에게 말하였다. 도하의 일존숙을 참견하니 그 응구가 나에게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영원히 말하기를 영공은 이제 오조보변선사를 말하는데요. 영공은 천하제일 등의 종사연을 무슨 연고로 멀리 떠나가지고 버리고 떠나와서 원유하는 거, 멀리 이제 밖으로 도는가. 소위 인연이 있다는 자는 대개가 지혜사사로서 공의 초심에 상응함이라. 백장은 대보살들을 부작불이주지해라고 하였다. 자제위인 제8뇌야계의 무분별지도 지혜여서 정안이 아니니 기연은 불문가지이다. 불안이 영원의 지시에 따라 오조에 기환하여 정오사법하였다. 이제 이것 마찬가지로 이제 오조 스님과 이제 오조 보변 스님과 불안 스님이 이제 서로 상통하였던 얘기죠. 17-4. 이것은 이제 대종고 스님이 그 편찬하신 종문무고에 수록된 이제 법문인데요. 대종고가 말하였다. 대종고는 이제 우리 가나선을 만드신 대선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황룡남회하의 존숙들은 오조연은 다만 회당과 기종 이인만 긍정할 뿐이요 그 밖에는 모두 긍정하지 않았다. 대종고 선사가 보시기에 황룡해남 선사에 많은 존숙들이 있었지만 오조 보변 선사는 다만 두 분, 회당과 귀종 두 분만을 인정할 뿐 그 외에는 이제 안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황룡화의 회당과 귀종은 종문의 천리마이다. 멋진 말이죠. 천리마이다. 이제 법이 그만큼 널리 이제 전해지는 우뚝한 안목을 갖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17-5 대가 교충에게 말했다. 지금 제 방에서 호호이 선법을 광설하지만은 그 양기의 정전은 3-4인 뿐이다. 대스님이 이제 교충 스님에게 법문을 했는데 지금 제 방에서 많은 법사들이 법문을 하지만은 선법, 참선법, 이 도노법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은 양기파의 3-4 선사밖에, 서너 선사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출세 선법 한다고 전부가 정한종사는 아니다. 그렇죠. 법문한다고 바른 안목을 갖춘 선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문하는 분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바른 안목을 갖춘 정견의 법문을 하시는 분, 특히 이제 선법문, 본래 성불, 현실극락, 이 도노법, 직지법을 설하는 그런 이제 정한종사는 이제 드물다는 거죠. 이것은 대스님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더욱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그 생활참선 공부를 하시는 특히 전문과정까지 이 공부를 함께 해오신 우리 도반님들은 정말 그 고귀한 인연이고
정말 귀중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철 스님 선문정로를 가지고 공부하는 데가 우리나라 어디에도 저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선문정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아마도 불교인재원 이 생활참선 이 전문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런 공부를 안 하느냐? 왜 안 할까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선문정로 공부하는 데가 많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출세설법한다고 전부가 정한종사는 아니니 금사혼잡. 이 금사혼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금과 모래가 이제 뒤섞여 있죠.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용사혼잡입니다. 용사라는 거죠. 용용자의 뱀사자. 용과 뱀이 이제 함께 어우러 이제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사혼잡은 금고동연할 뿐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그러하다는 거죠. 이거는 대스님 때나 지금이나 용사혼잡, 금사혼잡인 거죠. 진금은 실로 희귀하다. 이 정견의 바른 안목을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희귀한 거예요. 교충이 양기정전은 3, 4인 뿐이라 함을 듣고 분노하였으나 결국 회심하여 대해에게 덕도사법하였다. 17-6 응암화가 귀족에게 출세했을 때 대해는 매양에 있었다. 이제 여기 응암선사를 말하는데요. 이제 기종에서 이제 깨침을 인가받아 가지고 이제 법을 이제 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대해 스님은 매양에 있었다는 거죠. 한 스님이 응암의 수시 억구를 전하니 대해가 극구 칭찬하였다. 후일에 개송을 보내 금륜에 검수레박기죠. 검수레박기가 검수레박기의 제1봉을 치고 앉으니 천요 백괴가 전부 적적을 잠익했다. 이제 이 검수레박기가 그죠? 제1봉 아주 우뚝한 봉우리에 탁 앉아 있으니 주석하니 천요백괴 이제 1100요괴가 전부 이 자취를 감추고 이제 숨어버렸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종문, 우리 선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바른 법문을 해주는 분이 이제 우뚝하면은 이제 마구니 요괴들은 다 이제 숨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도 우뚝한 법문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제 눈에도 이제는 점점 줄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우 스님께서 법문을 안 하신 이후로 이제 저는 더욱 더 적적하고 또 이제 우리 정명 스님도 갑자기 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참 아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공부해가지고 조금 체험된 사람들이 깨쳤다, 공부를 끝냈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제 늘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실력이 이제 짧지만 이런 선문정로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천요 백괴가 전부 적적을 잠입했다. 연내에 또한 진소식을 등문하니 양기의 정맥에 통달했음을 보도하더라고 하니 그 귀중함이 여차하니라. 이제 대해 스님이 이제 멀리 있었지만 이제 응암 선사가 이제 그 법문을 시작하니까 그 법문의 응구를 이제 들어보니까 안목이 바로 서서 대해 스님이 비록 멀리 서지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서신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칭찬하고 양기의 정맥에 통달했다고 하면서 이제 높이 이제 평을 했다는 얘기죠. 참 멋있잖아요. 372쪽 응암은 호구의 적자이며
대해의 법질이다. 이제 응암 스님은 이제 대스님하고 대스님 당대에 이제 쌍벽을 이룬 이제 호구 소룡선사라는 분의 이제 제자, 적통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과 호구 스님은 이제 그 사제지간이 아니라 뭡니까? 법형제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형제지간의 이제 적자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통하여 임제 직전인 양기정맥은 응암법손이 유지하였으니 대해의 찬탄이 우연 아님을 가히 알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대스님이 정말 우뚝한 분이었는데, 대스님과 당시에 쌍벽을 이뤘던 호구 스님은 이제 약간 기질이 상반됐어요. 대스님은 굉장히 현실 참여적이었고, 이제 파사현정의 입장에서 이제 조정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적인 어떤 그 파사현정의 기치를 내세웠다면, 이 호구 스님은 전혀 세상에 나오지 않고 깊은 산중의 언둔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구 스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런 법맥을 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법맥도를 살펴보니까 이 호구 스님 법맥이 임재종 양기파의 이제 정맥을 이어가지고 그 법맥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줬어요. 오히려 대스님 법맥은 물론 이제 지속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흥성하진 않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는 재미있는 선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송원명청을 통하여 임제 직전인 양기정맥은 응암법손이 유지하였으니 대해의 찬탄이 우연 아님을 가히 알 수 있다. 이제 대스님이 이제 당신의 이제 그 법형제되는 호구 스님의 제자, 이제 당신의 이제 조카 상자가 되겠죠. 응암 스님을 이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만한 이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법의 안목이 우뚝한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에서 이제 우뚝한 분이 이제 성철 스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그런 우뚝한 법을 고우 스님이 이제 그거를 저는 했다고 보고, 또 고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러한 우뚝한 그런 그 바른 법문을 해주는 분의 가르침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소중하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그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 후배 기수인 그 인문 11기 도반들이 이제 해인사 백년암으로 가서 이제 화두를 받는 수련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산청급회사에서 산청군에서 그런 그 1박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그런 이제 아마도 좀 이렇게 방역 이제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된가 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원택 스님께서 정말 자비롭게도 그러면 거의 급에서는 방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해인사 백년암에서 자고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들은, 인문 도반들은 더 잘 됐다 그랬죠. 그래서 다들 백년암에서 이제 화두를 받고 좌선도 하고 이제 철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1박 하는 분도 계셨죠. 그래서 아주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이제 여름에 8월 둘째 주에 이제 2박 3일간 그 집중 수련을 백년암에서 하기로 스님께 허락을 받았고요. 또 이제 그 가을에 입문반 수련도 백년암에서 1박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도 공부가 백년암 그런 법문과 법맥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러한 인연을 좀 더 깊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서 원택 스님께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찬탄이 우연아님을 가히 알 수 있다. 차라리 전신을 분쇄하여 지옥에 들어갈지언정 불법으로서 인정은 팔지 않겠다. 고 말한 대해의 진면목이 약동한다. 이 참 대스님은 정말 대단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차라리 내 온몸을 가루로 막 분쇄하더라도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이 불법을 인정해 팔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인정은 완전히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시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항시 바른 안목을 갖추되 인정에 있어서 끄달리면 안 돼요. 인정에 끄달리게 되면 이 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저는 참 이런 본문이 참 고귀한 본문입니다. 17-7 황룡해남 선사인데요. 처음으로 자명에게 왕참하여 그 제방을 편박함을 들음에 끈끈이 삿된 이해라고 배척하는 것이 그게 넉담이 밀부한 지결이므로 기색하여 귀한하니라. 자, 373쪽입니다. 황룡남은 임재종 황룡파의 개조이다. 이 황룡해남 스님은 이제 임재종이 황룡파와 양기파가 있는데 황룡파의 이제 계산조이라는 거죠. 자명에게 왕참 이전에 넉담징의 인가를 받고 덕도를 자부하여 설법 접인하여 그 고명이 높은 이름이 제방에 진노하였다. 그 후 운몽열이 넉담을 부정함에 대노하여 목침으로 난타했으나 번연히 개심하고 화련정오하여 임재정전이 되니 학도자의 백세 기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황룡해남 선사가 임재종의 계산조이지만은 그 자명 선사에게 와서 법을 묻기 이전에 넉담징의 인가를 이미 이제 깨치기 전에 인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인가를 받아가지고 깨달음으로 이제 도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제방이 널리 알려졌지만은 운봉열 선사가 그 넉담을 부정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 황룡해남 스님의 인가를 해준 그 서성을 부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황룡해남도 부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봉열 선사가 그걸 부정하며 목침으로 이제 이 난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번연히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화련정오하여 임재정전이 되니 이제 황룡해남 선사죠. 황룡해남 선사가 운봉열 선사의 이제 그런 난타를 받고는 이제 호련히 이제 마음을 바꿔서 깨쳤다는 거죠. 참 이것이 이제 우리 공부인의 백세 귀감이다. 후대에 이제 오래갈 그런 아주 기관, 거울과 같은 것이다. 공문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17-8 원호가 대에게 말하였다. 이제 원호 스님은 이제 백암록을 전 대해 스님의 법사죠. 법서성이죠. 능히 몇 사람이나 그대의 전지에 도달하였는고. 예전에 다못 경상자가 있어서 그대와 동일하더니 벌써 죽어버렸다. 이제 원호 스님이 이제 대해 스님이 깨친 것을 이제 인가를 하고는 능히 자네와 같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전에 경상자라는 이제
안목을 갖춘 이제 이 도인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가버렸다. 그러니까 참 귀한 귀한 안목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우리도 이러한 그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원택 스님께서 이제 그 차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접견실에서 우리 인문 도반들을 이제 다 이렇게 오라 해서 차를 한잔 주시면서 당시 휴대폰에서 이제 이걸 찾으시더니 그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입적하신 경주 흥륜사 그 비구니 선원장이셨던 해해 스님이라고요. 100세에 입적하신 해해 스님의 사리, 그 영롱한 사리를 갖다가 이제 보라고 하시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그 사진을 그 페이스북에 어떤 도반이 그걸 알려줘가지고 제가 그걸 봤는데, 근데 그 사진도 좋았지만 원택 스님이 보여주신 사진이 훨씬 더 화질이 좋고 선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스님 그 휴대폰을 저를 주면서 그걸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도반들인데 전해주라 해가지고 제가 휴대폰에다가 그걸 이제 문자로 받아가지고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영롱하고 깨끗하게 보여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원택 스님께서는 그 사리 얘기를 하시에요. 그래서 사리는 사실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다비했어도 사리가 이제 전신사리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유래하는 일종의 수행의 어떤 정표, 증거와 같은 건데, 성철 스님도 이제 수많은 사리가 나왔죠. 108과라고 했는데,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성철 스님은 108과보다 더 많은 사리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해 스님도 그런 사리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물론 이제 사리가 안 나오는 분도 있지만 이제 대개는 수행의 하나의 정표로서 우리가 바른 수행의 상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해가 20년간이나 가지식에 오도되어 사로에서 방황하다가 다행히 원호 같은 정안을 만나서 일념불생 전후 재단처에 돈입하여 일념불생의 성목연계에서 활연되어 하니 원호가 이와 같이 칭량한 것이다. 전후 재단처만 하여도 오조 법연이 제방여금에 능유기계 덕도 저전지 오하였거늘 전후 재단처를 초과한 구경무심지는 난중난사인 것이다. 그렇죠. 이제 앞뒤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모한 그런 경계에서도 백척간두에서도 거기서 이제 진일보한 화두를 타파한 그런 이제 구경각을 대구경각 대무심지를 정덕한 사람은 그 정덕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일념불생의 대사지에서 활연대활하지 않으면 정문정황이 아니다. 노력하고 더욱 노력하여 구경정각을 성취하여야만 부처님과 조사의 해명을 개성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이 이 말씀 뜻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대무심지, 일체의 번뇌를 완전히 이제 끄는, 일체의 번뇌를 완전히 타파하는 그것까지 하란 얘기죠. 그런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런 사람, 그런 이제 부처, 도인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부처님과 조사의 지혜의 명이, 지혜의 명줄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제 개성이 된다는 얘기죠. 17-9 선성이 말했다. 차라리 파괴하기를 수미상같이 할지언정 삿된 스승에게서 삿된 생각으로 훈습되어 계자만큼이라도 정식 중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유와 면정에 혼입된 것 같아서 영원히 출리하지 못한다. 이제 이것은 이제 대스님 법문집인데요. 이제 앞선 성인이 말씀하셨다. 차라리 파괴하기를, 이제 계율을 어기기를
차라리 계율을 어길지언정 삿된 스승에게 삿된 가르침을 훈습해가지고 겨자씨만큼이나 조그만 머리털만큼이나 아르마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르마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마치 이제 식유, 이제 기름이, 예, 먹는 기름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와 섞이면, 밀가루에 이제 기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름 범벅이 되잖아요. 같아서 밀가루와 기름이 하나가 돼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이제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악지사견의 피해가, 악지사견, 사악한 지혜, 아르마리의 견해, 삿된 견해의 피해, 악지사견의 피해가 여사히 가공하다. 사사에 봉착하여 사로에 인도되면 이것이 고질화하여 설사 정사를 상면하여도 삿된 견해에 장패되어 정로를 분면치 못하며 삿된 견해를 영영히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마외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종문정안은 이와 같이 극난하지만은 5가 7종의 정맥상전으로서 국영무심의 극심현철을 정득하지 않고서 종사를 자처한 자는 전무하다. 그러니 오매 이러하여 내외 명철하며 무심무념하고 상적상조한 명암쌍상의 대휴헐지 즉 무상대열반을 실정하여야만 소림정전이다. 이 부분은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요. 이제 우리가 삿된 아르마리 소견에 빠져가지고 조금 깨쳤다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번뇌망상이 아직도 전생의 습기니 미세망상은 이제 점점점 닦아서 없애면 된다는 식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은 이 선문정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번뇌망상을 완전히 먹구름을 완전히 그리면 해가 저절로 나듯이 우리도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면 대무심지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대무심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부처님 마음이 모든 지혜와 복덕이 환하게 밝아지니까 이제 완전히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이 이제 우리 이 선문의 소림의 바른 전법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 우리 선종의 종문에서는 이것이 바른 길이지 그 이외에 점점 닦아가고 차례차례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이룬다는 식의 얘기는 이제 우리 소림 정전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성처 스님께서 간절하고도 고구정령하신 이 선법문을 바로 아셔가지고 우리의 바른 공부 지침으로 가지고 작은 어떤 견처나 조그마한 어떤 체험에 머물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원한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고우 스님이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도노점수 공부하시다가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도노돈수를 하시니까 이제 당신이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어느 날 남해 영문사 연불암에 오실 인연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잘 됐다고 도노돈수 대장이 오니까 내가 한번 법전 법거량을 한번 하리라 해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을 당신 방으로 이렇게 모시고는 거기서 가사장삼을 수하고 이제 삼배를 올리고는 스님 도노점수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철 스님께서 획 돌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획 돌아 누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은 스님께서 좀 놀라셨겠죠. 당황했죠.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묻고 있는데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확 돌아 누워버리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른이 나하고 얘기하기 싫어하는구나. 먼 길을 오셔서 필요하셔서 말대꾸도 안 하시는구나. 얘기하기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스스로 지레짐작하고는 그냥
물러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나중에 고우 스님이 이제 당신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도노점수를 공부하니까 조금 그 체험이 됐을 때 이제 자기도 당신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강렬한 어떤 체험, 깨달음을 또 얻고는 이게 뭘까를 알아보는 가운데서 이제 성철 스님 법문을 보니까 이제 당신이 모르던 그 경지를 이제 성철 스님 법문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도노돈수를 이제 이 소림 정전을 이제 비로소 알고는 그때 성철 스님이 획 하고 돌아놓은 것이 그대로 법문이었는데 당신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안목이 짧으니까 그걸 알지 못했다면서 저인데 이제 그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저 생각에는 저인데만 하신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깊은 얘기를, 깊은 안목을 갖추시면은 이제 이 성철 스님 법문이 이제 같이 뜻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하여간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의록을 이제 바르게 해서 정결을 갖추고 또 화두도 부지런히 하고 생활도 열심히 해서 바른 생활 수행자가 되어 제가인이지만 이 선문의 바른 길을 이어가는 그런 좋은 역할을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